후회 없는 노년 소크라테스가 남긴 삶의 지혜.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 60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60대가 되면 관계가 변합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집니다. 은퇴하면 만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바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십니다. 배우자와는 오래 함께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를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관계를 재정립할 때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대신 진심이 담긴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배우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자녀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고 인정했듯이 여러분도 인정하십시오. 나는 너의 세대를 잘 모른다. 알려주렴.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과의 화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60대인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저녁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오늘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활동, 내면의 평화. 세 번째 메시지는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도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타협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원칙을 굽혀야 합니다. 현실은 복잡하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핵심 원칙까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가족, 자유, 존엄,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내 영혼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요양원에 가시라고 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그 원칙을 지키십시오. 물론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네 번째 메시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상적인 잡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60대인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자랑? 물론 이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배우자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매일의 성찰 습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찰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친절했나? 아니면 짜증을 냈나? 나는 정직했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나?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배우자에게 짜증을 냈다. 왜 그랬을까? 피곤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성찰을 매일 하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줄만. 오늘의 배움, 오늘의 감사, 오늘의 반성, 내일의 다짐.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그 시각처럼 조용한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70세에도 배우고 질문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용기를,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용기를.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후회 없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나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좋은 하루였습니다. 만약 아니다라면 내일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성찰하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후회 없는 삶을. 독배를 마시기 전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잘 사는 방법, 잘 늙는 방법, 그리고 잘 죽는 방법.
창밖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해는 다시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며, 소크라테스처럼 성찰하며, 소크라테스처럼 후회 없이 잘 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